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옛날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1960년 4.19 혁명이 성공한 얼마 후에 당시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만은 KBS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이 전부 다 언론에 보도되고 또 육성으로 라디오를 통해 나왔는데 내용인즉 우리가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4.19 혁명을 맞이해서나 이런 얘기하는 부끄러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저지르겠다. 이런 선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61년 5.16 쿠데타가 성공하고 장면 정권이 물러난 후에 그 당시는 가장 독자가 많았던 신문이 동아일보였는데 동아일보에 지금도 있는 컬럼 난 횡설수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도 사죄하는 기사였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우리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너무 쿠데타로 쓰러진 장면 정권 8월 1개월 반밖에 지탱 못했죠. 단명으로 끝난 장면 정권에게 잘못한 게 많다. 그 내용인즉 너무 심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정권을 잡은 그 유학에 있는 정권으로서 그것도 12년간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전 후에 등장한 신생 정권에게 조금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 장면 국무총리가 서울 명륜동에 지금 명륜동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사시면서 총리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이제 지금의 롯데호텔이 그 당시 반도호텔인데 반도호텔이 집무실이었는데 점심때 이제 이 집차로 이 도시락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서울시내 교통량이 적으니까 명륜동에서 반도호텔까지는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죠. 그 도시락 가져오는 걸 뭐 사진에 크게 찍어가지고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도시락을 실어다가 먹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장면 총리를 많이 괴롭혔는데 어떻든 그 언론이 그런 반성하는 기사를 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또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런 박근혜 탄핵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는데 최순실 사건의 언론의 보도 태도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어땠습니까? 과연 특히 종편이라는 건 이제 종합편성 채널 아니겠어요?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케이블 TV는 되게 한 분야, 보도 채널이다, 스포츠 채널이다. 이게 이제 케이블의 특성인데 종합편성 채널 종편은 케이블이면서 일반 공중파처럼 스포츠도 하고 뭐 뉴스도 하고 또 무슨 드라마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한다고 해서 종합편성 채널 종편인데 이 종편이 막 개국한 직후라 자기들 자금 여력도 없고 또 이런 드라마라든가 이 스포츠 중계할 여력도 많지 않으니까 마침 달렸다 해가지고 이 최순실 사건이 아니 보도 사건이니까 이거를 침소봉대하고 왜곡해가지고 너무너무 떠들어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종편이 그렇게 시끄럽게 안 걸었으면 최순실 사건이 저렇게 대통령 물러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종편들이 나름대로 마치 4.19 5.16 후에 KBS나 동아일보처럼 반성하는 기사가 방송에서 나오나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앞에 예를 드린 겁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날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 집회를 했어요. 이제 하나 조그맣게 모인 것은 아베에 반대하는 이건 모든 언론이 15,000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따르면. 그리고 누가 봐도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했다고 말씀드린 건 틀렸네. 보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뭐라고들 했냐면은 아예 외면하거나 또는 보도를 하면은 축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면한 것은 일종의 그 부작위에 의한 하지 않음으로써 인한 허위 보도고 축소한 것은 그 축소한 만큼의 또 허위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입니다. 여러분은 KBS에 한 달에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날 주최 측은 20만이라고 그랬고 경찰은 4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KBS는 3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 수산에 10분의 1도 안 되게 모였다고 그러니 이런 KBS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KBS가 없다고 스포츠 중계를 못 봅니까? KBS가 없다고 드라마를 못 봅니까? 지금 KBS는 TV 채널 2개 그리고 라디오 채널 4개를 가지고 있는 공룡인데 1년에 1,000억씩 매년 1,000억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시청료로 더 이상 지탱할 필요가 가짜 뉴스는 하고 있는 방송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청료 KBS의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KBS를 공영방송에서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KBS가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방송은 일제시대에 1927년 JODK 일제시대죠. 로 시작해서 지금 그 KBS 현실일 텐데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방송의 역사도 90년이 넘어서 몇 년 있으면 방송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정권의 신년 노릇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방송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미국에는 KBS 같은 공영방송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PBS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그 헌금 가지고 운영되는 게 있고 또 일본의 NHK, 영국의 BBC TV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이 정권에 편향된 정권의 주군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제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는데 KBS를 민영화시켜버리고 더 이상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